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온라인상에서 도움을 요청한 40대 남성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이 남성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낸 건데요.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근 40대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밥 한 그릇만 사달라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어떤 사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4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송하지만 아무나 국밥 한 그릇만 사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지금 사흘을 굶은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18만 원 정도를 누군가에게 받은 것,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저 국밥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후기를 올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본인도 염치불구하고 너무 배가 고프고 살고 싶어서 계좌번호를 불러드렸고 또 한 분과는 통화하면서 정말 위로의 말을 많이 들었다. 그리고 예. 많이 울었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분의 사연을 좀 보니까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생계가 어려워져서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가 예. 지난해 이제 장마철에 허리하고 다리가 안 좋아서 일을 그만뒀었나 봐요. 그런데도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헌옷이나 무슨 여러 가지 중고품들, 그리고 뭐 그다음에 기타 무슨 생활 긴급 생활 지원 자금에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해왔는데 예. 최근에 몸이 나아져서 이제 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또 지금 막상 일이 잡히지 않아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이후에도 이제 13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글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던 얘기,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서 잘 살아보려는 용기를 얻었다라는 그런 훈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일자리까지 얻게 됐다고요. 네. 그래요? 어제 또다시 후기 글이 올라왔는데요. 예. 도움 주신 분의 소개로 기흥 쪽에서 일자리까지 얻게 됐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 복지재단에서는 도와줄 수 있다라는 연락까지 왔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나 이 게시글에 쓰신 작성자분은 이제 본인은 괜찮으니까 꼭 다른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도움만 받고 아프다는 핑계로 허송세월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는 다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결심 공판이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제 최근 대법원이 내린 녹음 파일 증거 능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판단이 언급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 이제 이 판결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그 학생에 대해서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던 그런 이제 사건이었는데 예. 그 관련해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학생의 부모가 그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내서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녹취 내용이 증거로 쓰였는데요. 해당 대법원 판결의 원심이었던 1심과 2심에서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서 그 녹음 파일을 근거로 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예. 그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건데요. 왜냐하면 그 수업 내용을 이제 녹음을 한 건데 그렇죠. 그것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본 겁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이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환송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민 씨 아들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녹음 파일,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제 녹음기를 들려보내서 녹취를 했던 그 녹음 파일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검찰은요, 주호민 씨의 아들이 중증 자폐성 장애 아동이어서 수업 내용 녹음이 증거로 인정 안 된 해당 사건의 일반 학생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이 사건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건. 예. 그러니까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저번 대법원 판결과 이번 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음한 학생의 그 몸 상태가 좀 다르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대법원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가장 큰 이유는 예.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부모가 녹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쉽게 말해서 녹음할 때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 3학년이었습니다. 저번 대법원 판결은. 그것과 이제 주호민 씨 아들은 물론 뭐 지금 현재 자폐 아동이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아이들이 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있었던 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주호민 씨 아들이 그 전에 그 초등학생 3학년과는 다르다는 그 검찰의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또 이 그 교사의 변호인 측에서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수업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부모가 아이에게 이제 녹음을 할 그 카세테이프를 넣어서 네. 녹음을 한 것, 그 내용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공개되지 않는 이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라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예.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일단 특수교사 측 변호인은 주호민 씨 아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시나요? 그렇죠. 일단 변호인 측에서는 이것이 이제 말로 인한 정서적 학대 혐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정서적 학대로 보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네. 특히 이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리고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는 증거도 없다라고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